안녕하세요. 북세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고전 작가 기행 시간으로 영국이 나온 위대한 대모노인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영국 서민들의 생활상을 대변하여 주로 작품 속 이야기에 담아냈던 반면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당시 왕과 귀족 등 상류사회 사람들의 생활을 소재로 다루었고요. 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 시인이자 극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들은 4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잉글랜드 중부에 위치한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 있는 작은 마을 스트래퍼드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장갑 장인으로서요. 스트래퍼드의 최고 행정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는데요. 그 당시는 장인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 듯 싶네요. 하지만 사업이 점점 기울면서 양모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요. 급기야 많은 부채를 떠맡게 되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집안일을 거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살이 되었을 때 8년 연상의 여인 앤 해서웨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요. 딸과 쌍둥이 남매를 낳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26살에 런던의 극장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그리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앤 해서웨이와 결혼 후 어떤 경로로 런던까지 와서 희극 배우도 하게 되고 극작가가 되었는지 추측에 맡길 뿐이죠. 배움이 짧았던 셰익스피어로서는 그 당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식 있는 작가들과 견주는 작가의 길은 쉽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영국 최고의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살짝 궁금해지네요. 보통 우리들은 학업과 창작성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셰익스피어의 타고난 언어 구사한 능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력은요, 우리의 이러한 편견을 무색하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지만요,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습득한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작가 생활 10년 동안은 주로 영국의 역사를 다룬 사극 7편을 썼고요. 그 밖에 쓴 희곡은 대부분 영국 밖의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의 무대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해서 유럽 중서부에 이르는 파리와 비엔나를 거쳐 지중해 지역인 아테네 그리고 고대 로마, 특히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였는데요. 르네상스가 태어난 본토인 그곳에서 르네상스의 세계관을 그의 작품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셀로,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줄리어스 시저 등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희곡들에 나타난 지리적 지식이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작품의 배경도요. 지금까지 연구들로 볼 때 셰익스피어는 영국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니 그의 상상력이 더욱 놀라운데요. 그는 본국인 영국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내면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지나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하고 다채로운 작품의 주제와 폭을 가진 것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20년간의 집필 활동 중 37편의 희곡과 2편의 장식, 그리고 154편의 시 형식의 소네트를 썼는데요. 수많은 희곡들 중에 셰익스피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인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이죠. 이러한 4대 비극은 각각 나라와 처한 배경은 달리하지만요, 공통점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어지는데요. 문학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함축한 것과 같은 그의 작품들은 현재도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셰익스피어가 등장시킨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450여 년 전의 작품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심정으로 읽었는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요, 생각의 중심인데요.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될 때 말과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죠. 그의 작품 속에 기쁨, 슬픔, 사랑, 증오, 인간의 삶과 죽음 등을 다루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시대를 초월해 직면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현재와도 공통된 문제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당대의 어떤 극작가들보다 삶의 현실과 경험적 요소를 중요시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하나의 세계관이나 이념으로 통합하지 않고 서로 대립시키거나 병렬하면서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빚어냈죠. 또한 그의 작품의 특징은 진실을 바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진실이란 겉으로 보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에 비해 인간의 세계는 복잡해 대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두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고로 450년 전의 작품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유명세를 가졌던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작품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후원자인 사우샘프턴 백작의 도움으로 궁정에도 출입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1세에게 후대를 받아서요. 1594년에 국내부 장관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기는 날로 더해갔고요. 1623년 벤 존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윌리엄 셰익스피어 뿐이라고 하면서요.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하죠. 1599년 훗날의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글로브 극장이 개관하게 되는데요. 1613년에 화재로 문을 닫기까지 10년간 황금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1610년경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은퇴를 하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 대저택에서 안정된 여생을 보내다가요. 1616년 52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성 트리니티 교회에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전 작가 기행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요. 제대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한 셰익스피어는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창의성에 집중한 결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저의 손에 들려 읽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만이 가진 고유의 재능조차도 편견에 묶여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모든 면에서 빠르고 편한 것만을 선호하는 요즘의 대세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요. 가끔은 한 발짝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고전 작품들을 읽어보면서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세상을 앞서갔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함께 배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시간을 내셔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한 권씩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